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당 책에 나오는 법이라는 주인공은 회사를 다니며 레버리지를 사용한 대가로 해고를 맛보게 되었다. 그가 쓴 레버리지는 본인의 연봉 1억 7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아웃소싱하여 본인의 업무를 대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연봉이 1억 7천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레버리지 책을 한번 정독해보는 걸 추천한다. 시간이 없다면 해당 영상을 5분만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레버리지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나의 시간과 돈을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누가 시킨 일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할 것인가 둘 중 더 선호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부자들은 하나같이 인생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면 말이다. 레버리지의 간단한 예로 주말에 하기 싫은 대청소를 생각해보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만 하다보니 어느새 집은 더러워지게 되었고 청소하기 위해서 4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시급이 5만원이라면 과연 4시간 동안 청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는 아웃소싱을 하고 돈을 벌 것인가? 빌 게이츠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그 몇 초보다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는 본인이 잘하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고 자신의 시급보다 낮은 일 모든 것들은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또한 우리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한 번쯤 그 시간을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투자된 시간이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지속적인 소득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고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에서 부의 공식은 나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급여를 받아 저축한 후 누군가의 시간을 사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남의 시간을 많이 살 수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면 이 일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누군가에게 본인의 일을 아웃소싱하지 못하게 된다. 소중한 시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시급을 계산한 후 시급에 못 미치는 일은 아웃소싱 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큰 부를 얻기 위해서는 훌륭한 팀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훌륭한 팀에는 훌륭한 리더와 팀원이 필요하다. 이 또한 자본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펩시 사장 자리를 버리고 신생기업으로 망설이던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설탕물을 팔겠나 나와 세상을 바꾸겠나 라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애플로 이직했다고 한다. 함께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신뢰하고 레버리지를 한다면 그만큼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인정 레버리지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다 그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현재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초반에 나온 질문인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할 것인가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집중한 분이라면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위에 서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다.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도 똑같이 사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투기를 하다 보니 레버리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본인의 지식과 자산을 레버리지하지 않고서는 큰 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지금 당장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해보기 바란다. 오늘은 론 무어가 지은 레버리지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의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 부사수였습니다.